자, 그럼 계속해서 박솔립 기자와 함께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앞서 오후 9시쯤이었죠. 사망자 수습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신원 확인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거죠? 네, 사고 발생 약 11시간 끝에 사망자 수습이 완료됐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179명의 희생자들을 모두 수습했지만 사고 현장 후속 작업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아마 밤새 신원 확인 절차가 이어질 듯한데요. 오후 9시 19분 발표된 집계 인원 기준으로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88명입니다. 예. 이 88명은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나머지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희생자분들은 지문을 통해 확인하는 게 어려워 기존 가족들의 DNA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고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무안공항 대합실에 유족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유족 DNA를 채취해서 대조하면서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계속해 들어오는 소식으로 탑승자 중 최연장자 탑승객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80세 탑승객으로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일가족 9명이 사고 여객기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연장자 탑승객의 팔순잔치를 기념하기 위해 떠난 태국 방콕 여행에서 안타까운 사고에 접하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3대에 걸친 일가족 5명이 이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돌아오지 못한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이 밖에도 자매 사이인 목포시 공무원 2명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성탄절을 맞아 떠난 여행인 만큼 가족들의 사고 소식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또 한 가족의 이야기로는 며느리들끼리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가족 풍습이 있어서 갔다 오는 과정에서 참변을 피하지 못한 상황도 있고요. 이 밖에도 초, 중, 고 학생들 또 최연장자로는 3세 남아가 발견될 만큼 가족 단위의 탑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전해드리기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연소 탑승자는 3살이었고 그리고 최연장은 80대, 8순 여행을 함께 떠났던 일가족 7명이 모두 사망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가족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문과 또 DNA를 통해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신원 확인 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만큼 또 사고 원인 규명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국토부가 착륙 허가가 내려진 시점, 조종사가 메이데이, 큰일이 생겼다라고 외친 시점, 이런 일부 정보만 공개를 했는데요. 예. 정확히 왜 이 항공기가 복행을 했는지 구체적 교신 내역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설명으로는 관제탑에서 사고 여객기에 조류 충돌, 새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경고를 한 뒤에 바로 조종사가 메이데이, 위험한 일이 있다를 외쳤다는 건데 그게 1분 정도 시간이 지났었고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치고 4분 만에 실제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8시 54분에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를 했고 1번 활주로로 지금 착륙을 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그러니까 새떼와의 충돌을 주의하라 이렇게 교신을 줬고 2분 뒤인 8시 59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9분에 걸친 관제탑과 사고 항공기와의 교신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1차 착륙을 시도할 때 8시 54분, 1차 착륙을 시도할 때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을 조언했다고 국토부는 발표했는데 예. 2분 만에 바로 메이데이가 나왔습니다.
과연 사전에 충분한 경고가 이뤄진 건지 관제탑에서 또 이 사고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 관제탑에서의 관제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시 59분에 사고기 기장이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고 그리고 9시에 다시 사고기가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전에 1번 활주로에서 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활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3분 만인 9시 3분에 사고기가 착륙했고 담벼락과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항공사고조사관 8명과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현장에 보내서 사고 현장 원인 규명에 나섰는데요. 예.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비행기 안에도 여객기 안에도 있는데 국토부가 이 장치들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이 장치들을 확보한 만큼 랜딩 기어와 엔진이 함께 고장나는 이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비상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국토부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예. 길게는 3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1일,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활주로를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네. 원인 규명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기체 결함부터 조종 측면에서의 문제, 또 관제탑과 사고 여객기 기장단과 어떤 교신이 이루어졌는지, 또 기상과 같은 외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했을 수도 있을 만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블랙박스를 분석해야지 정확한 상황이 파악이 가능한 지금 상황인데 그것도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가족들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신원 확인도 기다리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좀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 국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애도 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일주일간 사고 발생한 오늘 29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건데요. 네. 앞서 최상목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 국가 애도기의 규정을 정의했습니다. 국가 애도기가 규정되면서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기로 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와 단체에서는 국가 애도기를 맞아 예정된 일정들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루기로 했다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최하는 일부 단체들에서도 참사를 애도하며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강원도 원주와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시, 부산 등 지자체에서도 1월 1일을 앞두고 예정된 제야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연계에서도 가수 김장훈 씨, 가수 브라이언 씨 등이 예정된 일정들을 취소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기와 함께 정부는 무안군 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는데요.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현장에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유가족들별로 전담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유가족들이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거고요. 또 무안공항에 과학수사 요원들을 배치해 피해자 신원 확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와 함께 원인 규명과 유족 지원,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하나 내놨는데요. 국토부를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처럼 비참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취재된 바는 없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사고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신원 수습이 우선된 만큼 예. 정부의 대책 등은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사고 수습과 또 원인 규명 그리고 신원 확인, 재발 방지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한 지금 국내 항공사고 중에서는 최대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솔립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도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국가 애도 기간으로 7일 동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항공 반응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내놨죠. 네, 일단 제주항공 대표가 뒤늦은 사과를 했다고 유족들이 반발하는 상황도 벌어지긴 했는데요.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이 이런 우려를 좀 종식시키고자 브리핑을 열고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송경훈 본부장은 제주항공이 약 10억 달러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서 이 배상 책임 보험을 바탕으로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260명 규모의 탑승자 가족 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했고 별도로 꾸린 사고 조사팀이 국토부 조사를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인 태국인 승객 2명에 대해서는 대사관을 통해 탑승 사실을 전달했고 가족들의 입국이든 사고 현장 이동이든 모든 방안을 동원해 태국인 유족분들이 현장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을 이용하기로 한 예약편 변경 취소를 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항공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기체 결함, 무리한 운항 스케줄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에 나선 송 본부장은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다.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서는 제주항공 측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통해 앞으로 규명해야 나갈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주항공이 무리한 운항으로 이런 참사를 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제주항공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항공기 정비를 제때 철저히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항공 측에서도 관련 내용, 그러니까 항공기 관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을 했다는 거죠, 보고를. 네. 지금 전해진 소식으로는 제주항공이 정부 쪽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운영 상황이나 안내 점검 상황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앞서 기자들과 브리핑 과정에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존자들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2명의 생존자분들 지금 각각 이대서울병원과 아산병원에 이송이 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탑승객 181명 중 승무원분들이 6분이 계셨는데 이 중 2분이 다행히 구조가 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 또 오후 9시에 이대병원에서 구조자 33세 남성 승무원에 대한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이대병원 측에 따르면 구조된 33세 남성 승무원은 현재 전신마비 후유증이 우려될 만큼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남성 승무원은 오후 5시 34분 중환자실에 입원된 상태고요. 현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대병원 측에 따르면 이 생존자는 흉추골절, 경추골절, 견갑골, 늑골골정 등 전방위적으로 부상을 입은 상태고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흉추와 경추골절로 인한 마비 후유증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의료진을 주치의로 현재 협진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인 만큼 생존자인 이 승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른 의료진들과도 협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른 생존자 한 분은 어떻습니까? 네, 또 다른 생존자 20대 여성 승무원 한 분은 현재 아산병으로 이송되어 있는데요. 아직 중환자실로 이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응급실에서 추가 검사 중이라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승무원분의 진료 상황에 대해서도 취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대 병원에서는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아산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분들 역시 잘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정부의 대응까지 살펴봤는데 그 향후 사고 규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토부가 지금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사고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원인이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예. 앞서 저희 교수님을 모셔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전문가분들의 원인 추정은 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해당 비행기가 착륙 전에 오른쪽 날개 엔진 쪽에 화염이 발생한 영상 등을 토대로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 제동 장치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에서 부딪히는 그런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까지 발생된 게 아닐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긴 하지만 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혔는지까지의 그 과정이 저희가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거에 혹시 이 진짜 조류 충돌로 인한 관제탑이 여객기로 신호를 보낸 조류 충돌로 인한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국토부가 계속 확인 중이고요. 또 랜딩 기어가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수동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됐는지 양쪽 기어가 다 고장이 난 게 아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국토부가 계속해서 확인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 이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행기의 2개의 장치를 수거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국토부가 확보한 장치로는 비행기의 움직임과 상태가 기록되는 비행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장과 부기장의 음성이 녹음되는 조종석 녹음 장치도 수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2개의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만큼 랜딩 기어와 엔진이 함께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비상 상황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비상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국토부가 면밀히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장 감식을 위해서 잔해는 지금 대부분 보존할 예정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 또 유류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하고요. 밤샘 신원 확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박솔립 기자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신원 확인자가 지금 88명이고 또 추가로 전해진 소식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현재까지는 오후 9시 19분에 발표된 88명,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88명까지가 전해졌고요. 예. 지금 승객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한 179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이 사고 발생 11시간 만인 오후 9시쯤 전해졌습니다. 네. 전체 탑승객 181명 중 태국인은 2명, 또 나머지 179명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고요. 생존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승무원 2분입니다. 또 현재 사망자 중 남성은 84명, 여성은 85명이었고 10명은 성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최연소 탑승자는 2004년생 3세 남성이었고요. 네. 또 최연장 탑승자는 일가족 9명과 함께 태국 팔순잔치 여행에 떠났던 80세 탑승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공항에서는 유족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족들의 DNA를 채취해 나머지 80여 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179명의 희생자를 모두 수습했고 사고 현장 후속 작업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부 현장 사고 수습 본부에 따르면 지금 유류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또 현장 규명 감식을 위해서 잔해를 대부분 보존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181명 중에 탑승객,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의 사망자를 수습했고요. 현재 당국이 밤샘 신원 확인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새로운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문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88명까지는 지문으로 확인을 했지만 나머지 희생자들은 가족 DNA를
비교를 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온 소식들로 현장에서 또 취재되는 내용들로는 DNA 신원을 확인하기까지는 지문으로 확인 안 될 만큼 예.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해서 DNA 채취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예. 현재 사고 소식을 듣고 유족분들이 계속해서 무안공항으로 오고 계시는 상황인데 유족분들이 다 모이기까지 해도 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88명의 신원 확인 외에 현재 밤샘 작업을 불사하고 소방당국 등에서 신원 확인에 나선다고 한 만큼 저희가 밤새 소식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솔립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이 항공기 자체가 전소가 될 만큼 파손 상태도 상당하고 또 그리고 안전벨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컸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신원 확인도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확인된 신원 확인자 88명은 지문으로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가족과의 DNA를 통해서 지금 신원 확인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밤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절차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유족들에게 가장 먼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사고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신원 확인조차도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박솔립 기자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해서 또 짚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들어온 소식들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